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었죠. 정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고,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뀌기 전에 정부죠. 바뀌기 전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30번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그 정책을 비웃듯이 안정화가 되진 않았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징벌적 과세, 그래서 뭐 세금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규제를 만들어서 부동산 정책의 안정을 좀 꽤 했는데, 그 정책이 대부분 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정부에서는 그런 실패를 좀 교훈 삼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억누르고 이런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좀 시장을 좀 자유롭게 좀 해주고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짜서 부동산의 안정을 꾀하려는 그런 정책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세부담을 뭐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1년 유예하는 지금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한시적이라는 게 있죠. 한시적. 이게 이제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되는데 그 후에는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추후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소야대 이런 전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총선이 좀 지나고, 다음 총선이죠. 뭐 한 1년째 몇 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총선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 변경된 세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세 가지죠. 취득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이제 하나 곁들인다고 하면 임대차 3법 이렇게 좀 있는데, 이번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보유세 부분에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차지한다고 하면은 뭐 종부세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종부세가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크게 좀 변경된 내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기로 하고, 중점적으로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죠. 지방세 같은 경우 아직까지 건들질 않았어요. 확정되진 않았는데 예정돼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2주택자 같은 경우 보면 8%를 내게 되죠. 3주택일 경우에는 12%이 정도를 내게 됩니다.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는 이렇게 취득세를 좀 내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 전제 조건이 1년 내 매도 조건이 됩니다. 1년 내 매도 조건이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가 않죠. 양도세는 2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취득세 부분에서는 1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형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 매도 조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내 매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 하고 공익 목적의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내고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취득세 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뭐 기본세율로 다시 변동이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1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이 나중에 좀 별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대출의 규제. 대출의 규제가 좀 있어요. 대출의 규제도 있고 금리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현재. 이번에 며칠 전에 금리 인상을 또 했습니다. 1.75% 기준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그 부분 이제 주담대를 받게 되면 기본이 3% 후반대, 뭐 4%, 5%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2%대에 있는 주담대로 받아서 집을 사는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이자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부에서, 그리고 6개월의 전입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 내가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6개월 안에 전입 조건이 그대로 있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시작되는 강화된 DSR 규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워낙에 지금 가계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좀 풀어낼지 이 부분을 잘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산세 같은 경우 2020년 수준의 뭐 과세,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 시장가액 비율 이 부분을 조정해서 현재 좀 과도하게 좀 나오고 있는 재산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공시지가의 상승을 좀 억제하는 방안.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1년이 지나고 나면 기본 15%, 20%씩 막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주택의 기준에 11억이었던 것을 15억으로 상향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과세했던 11억이 기준이 되죠. 11억이 기준이 되는데 부부 합산일 경우는 6억, 6억에서 12억 이렇게 좀 되죠. 인별로 해서. 근데 그 부분이 요즘 조금 애매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아직까지 뭐 확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종부세에 관해서는. 근데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종부세가 크게 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 또 얘기 나오는 게 다주택자하고 그다음에 1주택 고가주택 1주택자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좀 많이 거론되죠. 지방 같은 경우에 2주택자 하나 아니면은 강남에 있는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값에서는 강남 한 채가 더 비싼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의 2주택자가 조금 더 페널티를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좀 배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좀 신설된 제도죠. 상생임대인 제도라고 해서 1주택자가 추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기존의 갱시청구권 같이 5% 이내에서 뭐 상향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 좀 진행됩니다. 그리고 보유와 거주 요건에서 최종 1주택 후 다시 기산점을 좀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생겼었죠. 참 이게 이런 정책을 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많이 잠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종 1주택 이 조건을 좀 없애버렸죠. 이제 기존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제 회귀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거주하고 보유 요건을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채우게 되면은 아무 때나 주택을 1주택대에 팔았을 때 그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변경이 됐죠. 그리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계약의 갱신 청구권,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1일부터가 이제 실시였죠. 그동안 이제 1년의 계도 기간을 주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다시 계도 기간 1년 연장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통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한 70%가 좀 안 되고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알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시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임대차 신고제라는 거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의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도예요. 이게 근간이 돼야지 나머지 두 제도가 확실히 좀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1년 유예시킨다고 하면은 나머지 두 제도도 나중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죠. 임대차 3법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막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임대료를 상당히 뭐 상승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강압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에 집값 상승에 어떻게든 촉매제를 작용을 했죠. 상당히 많은 상승폭의 임대 보증금이 갭 투자를 뭐 유발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제도가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지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산 보증금이라는 거는 기존에 전세로 있던 그 금액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이용하는 환산식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면은 환산율입니다. 환산율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1.75%죠. 전에 0.5%대는 2.5%인데 지금 1.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를 더해서 3.75%가 되는 거죠. 기존금리에다가 2%를 더하니까 3.75%. 여기에 기존에 있던 임대료를 환산할 수 있는 임대료를 곱하고 그다음 나누 12 해서 정하게 되는데 1억을 만약에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현행 기준으로 했을 때 31만 2,500원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략하게 바뀐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취득세하고 양도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죠. 지방세로 현행 변경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제도 양도세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손을 댔지만 취득세 같은 거 아직까지 손을 안 댔어요. 뭐 지방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완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조정지역에서는 1년 내 매도 그 다음에 1년 내 전입 뭐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입 조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2년 내 매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지역에서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
매도 조건이 1년 내 매도 조건이 아니라 아마 2년 내 매도 조건으로 변경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임대사업자를 대통령 당선 전에 많이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뭐 나중에 임대사업자를 좀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제외가 돼 있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금이나 취득세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득을 보는데 그 부분에서 아파트가 제외가 됐습니다. 단독, 다세대, 뭐 다가구 이쪽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아직까지 있지만 아파트는 신규로 좀 막아놓은 상태죠. 근데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조정지역 3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12% 취득세를 갖다 내게 됩니다. 증여세 따로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증여세, 취득세 두 개 다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증여 부분에서도 증여 추정 배제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30세 세대주죠. 30세 세대주, 40세 이상의 세대주 같은 경우 1억 5천, 그 다음에 3억까지는 증여의 추정을 배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이 정도 나이에서는 이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능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여할 게 가족 간에 뭐 내 자식한테 집을 갖다 증여할 경우에도 굳이 증여를 할 게 아니라 매매로 하셔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의 가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변경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1억 이하의 주택이었죠. 작년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막 그랬던 좀 뜨거운 감자였죠. 뭐 취득세 1억 이하짜리 주택으로 막 몰려들어서 투기 수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취득세가 중과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굳이 1억 이하짜리 주택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집을 갖다가 취득세 중과만 안 된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1억 이하짜리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좀 유심히 봐야겠죠. 이 부분도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의 규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대출의 규제가 어떻게 될지. 정부에서 풀어줄지 아니면 계속해서 대출을 규제할지. 아무리 정부에서 의지가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대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은 뭐 크게 빛을 볼 수가 없거든요. 거래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부에서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6개월 전입 조건은 그대로 있죠.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전입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DSR 적용. 이 부분도 좀 많이 문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좀 보시고 해서 뭐 정부에서 좀 현명하게 좀 잘 대처해갖고 주택 경기 좀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안정화시키고 두 마리 토끼를 잘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변경 내용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변경 내용이 제일 큰 게 이거죠. 중과 배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를 좀 배제시켜줍니다. 이 경우 중과 배제한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장특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하신 분한테는 매년 2%씩 해서 최대 15년 3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뭐 상당히 유리하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뭐 현행 제도에서는 중과가 배제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기본세율이 45%까지죠. 45%에다가 교육세나 농특세까지 해서 뭐 거의 중과되다고 하면 80%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는데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이 좀 배제돼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잘 좀 매매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매도하는 순서를 잘 좀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진저 모남 지역이죠.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가 3억 이하는 기존에도 중과가 배제됐었죠. 근데 뭐 이번에 이제 공시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진접지구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3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중과가 적용이 되는데 그 외의 주택들은 아직까지 3억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때 매도하는 순서를 좀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매도하는 순서는 마지막 한 채 남은 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두 채가 있으신 분은 기본세를 적용해서 한 채 팔고 근데 나머지 한 채는 비과세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셔갖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계획은.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생 임대인 제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거주 요건을 못 채운 집은 임대료를 5% 범위에서 인상하게 되면은 내가 그 집에 살지 않았어도 거주 요건을 1년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 제도도 잘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새로운 기사점 적용하는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유리하게 좀 적용하겠죠. 그리고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2주택자가 1주택에 남았을 때 팔 때 아무나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거주, 보유를 2년 정도 하셔야지 그래야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살지도 않은 집을 갖다 판다고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잘 좀 생각하셔야겠죠.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2일 이후로 생겼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로 거주 요건이 2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매매를 하신 분은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 매매하신 분들은 거주 요건 2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일시적 2주택의 매도 기간도 변경이 되십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16일이죠. 12, 16 대책 이후로 1년 내 매도와 1년 내 전입 이 조건이었습니다.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이 이거 현재는 2년 이내 매도로 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전입 조건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급지로 갈아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거나 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잘 좀 이용하셔갖고 이번에 금매나 뭐 이런 물건들 좀 잘 좀 잡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잘 좀 정리를 해서 이 기회를 잘 좀 이용하셔갖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바뀐 정부에서 시행하는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